안녕하세요. 김민정의 뉴스브리핑 김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추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 절벽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것인데요. 오늘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청년 여성교육부 조경선 국장님과 함께 대구시의 저출생 극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이 해마다 이 연간 출생아 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의 저출생 현황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 추진 방향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구시 출생아 수는 1995년 이후에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2019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합계 출산율도 2017년에는 1.07명 이후에 0명대로 떨어져서 2021년에는 0.78명으로 서울, 부산, 인천 다음으로 낮고 전국 평균 0.81명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했던 혼인 건수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은 청년들의 삶의 가치관 변화, 높은 주택 가격,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자녀 양육 부담 증가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에 역점을 두고 결혼에서 양육까지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는 결혼,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신혼부부에게는 주거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지원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던 지역의 혼인율이 3%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에 대한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결혼할 때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데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를 최대 1.6%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2자녀 이상 세대는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비용 결혼 문화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예비 부부도 있을 텐데요.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총 1,0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 부부 100쌍에게는 각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치관이 결혼 자녀보다는 일, 직업 중심으로 변화가 되면서 특히 이 결혼 연령도 이렇게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난임으로 진단받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난임으로 인해서 정신적 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증가하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구시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외, 인공수정 시술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반영해서
소득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난임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주하는 구군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임신 유도와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구시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난임 여성과 배우자에게 한약, 뜸 치료 등을 지원하는 종합 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경북대학교 병원과도 협약을 해서 난임 부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를 운영 중이며 심리검사와 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고위험군 진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보니까 이 작년부터 영아기 초기 집중 투자 사업이 새롭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 출산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둘째 자녀부터는 대구시 자체 사업으로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는 10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금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통합 처리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산모의 산후관리뿐만 아니고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또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한약 구입 같은 산후경비로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산과 더불어서 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유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구시의 이 지원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작년부터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개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만 0세아는 월 70만 원, 만 1세아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부모급여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 2세부터 7세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만 0세에서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도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도 있을 텐데요. 금세 돌봄 사업을 추진해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체계도 꼼꼼하게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출산과 이 육아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이 아이의 이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 미취학 아동을 벗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시에서는 초,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원화까지 확대해서
26만 9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사회 보장을 위해서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5만 7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게 되고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면 누구나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복, 하복 한 벌에 체육복, 생활복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 이 문제는 항상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구시 관내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지원과 더불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격차 해소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로 진학 지원센터입니다. 각 구군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와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상담, 진로 직업 체험, 입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어에 흥미가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원어민과의 수업을 통해 실용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경 새롭게 시행할 예정인 교육 사다리 복원 지원 사업은 학업에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현직에 있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직접 학업 컨설팅도 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에 중고등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EBS의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스마트 리스닝 영어 학습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민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들었는데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 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고 홍준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최근에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 2만 6천여 명이 대상이 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432만 원 이하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시게 되고요. 카드 등록 후에 승인된 가맹점에서 강의 수강 또는 도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달까지고 보호자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등록금 마련 그리고 취업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생이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경험하고 취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9세 이하 대구 경북 소재 대학생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2회에 걸쳐서 27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생과 지역 청소년을 각각 멘토와 멘티로 지정해서 재능을 나누고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17년부터 희망 옷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와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경감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이 행복 기숙사가 3월 개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설 소개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행복 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협력해서 대구시 중구 수창동에 건립 중이며 오는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대구 행복 기숙사는 대구 경북권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2인 1실로 운영되고 기숙사비는 월 24만 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503실,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과 청년센터, 희망옷장, 지역대학 협력센터로 구성된 공공시설이 함께 건립 중이고 학생 편의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체인식 출입 통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적용,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 건물 인증 등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생애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청년 여성교육국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모든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역 정착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 가족처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한 워라밸 직장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따뜻한 정책을 반영하고 구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 여성교육국장님을 모시고 대구의 저출생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생 문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즉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조경선 국장님 감사합니다.